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가 좋은 나라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은 쌀쌀하고 바람도 강해 강풍주의보에 비바람까지 동반하면서 아마 왜 이러지 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기후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주말이었죠. 식물의 재배 지역이 바뀌고 해양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홍수 등 기록적인 재난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기후가 변화하면서 우리 주변의 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는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기후변화에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경제적 투자 방향도 아마 달라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의 최일선 현장에 일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에이펙 기후센터 황선용 경영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하, 이 에이펙 기후센터. 자, 에이펙 기후센터는 어떤 기관입니까? 그 에이펙 기후센터는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 예. 국가들 간의 협의체에 따라서 이제 날씨, 기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예. 2005년도 부산 에이펙 회의 당시에 에이펙 회원국들이 합의를 이뤄서 저희 예. 기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상 기후 감시라든지 네. 기후 예측 정보를 연구 또 발췌해가지고 에이펙 회원국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다음에 도서국가, 개발도상국 국가에 제공을 해가지고 그 국가들이 경제 산업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적 기후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기상청은 단지 이제 몇 시간 며칠 또는 한 달 이내에 날씨를 제공하는 단기간에 그쵸. 날씨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예. 되고, 환경부는 큰 정책의 틀 안에서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짜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에이펙 기후센터는 그 중간에서 중기의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저는 사실은 뭐 에이펙 그러면 부산에서 누리마루 뭐 이런 것도 네네.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그때 네네. 뭐 생중계도 하고 뭐 그래서 네.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에이펙 그 노무현 시작된 대통령 걸로. 때 그 당시 회의가 2005년도.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나라 부산을 알린다. 지금 사실은 2005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한 18년 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8년 전인데 지금은 또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이제 부산 맞습니다. 또 참 그 부산이 참 핫한 지역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처음 나오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그런데 5월 2일 오늘부터 5월 5일까지 지금 인천 송도에서는 ADB 아시아 개발은행 연차 총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이펙도 그러면 그때는 뭐 정상회의니까 부산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려면 뭐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송도쯤에다가 이 에이펙 기후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산에 자리 잡게 됐어요? 그때 2005년도 정상회의 이후에 예. 그 우리나라의 에이펙 기후센터가 설치되는 게 확정이 된 이후, 예. 과연 대한민국에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게 핫 네. 뉴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천 송도 포함해가지고 네. 안양,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제주도, 부산 또 각 지역에서 이제 유치하겠다는 유치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을 내세운 부산과 연이 닿아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부산에 지금 있게 됐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근데 재밌는 게 에이펙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2005년에.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에이펙 기후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그러면 에이펙에 뭐 다른 기구들도 또 있습니까? 그 에이펙은 그 유엔과 달리 예. 그 국제 기구가 아닙니다. 음. 유엔은 각 나라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모인 거라면 그죠. 에이펙은 경제 협의체거든요. 각 나라의 경제적 협의체들이 모인 협의? 단체. 그래서 에이펙 산하에는 그 산하 기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지식이긴 하지만은 에이펙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미션을 갖고 어떤 연구 미션 그런 센터들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그 기후 쪽을 맡아가지고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펙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니까 예. 여기는 뭐 산하 기관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산하 기관을 둘 수가 없습니다. 둘 수가 없는 상태니까 예. 그러면 각 나라끼리 우리가 뭐 하나씩, 그러면 우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하나씩 좀 해보자. 예. 그래서 만든 게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센터. 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필리핀 같은 데는 무슨 뭐 쌀이 유명하던데 거기는 뭐 뭐 어떤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예, 그 농업 에이펙 연구. 회원국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 예. 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어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이펙이 경제 협의체이긴 하지만은 예. 국가 간의 어떤 그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예. 국제 기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갖고는 있습니다. 어허. 예. 하지만 국제 기구는 아니고요. 아하. 예. 야, 이게 국제 기구는 아니고 국가 간의 성격을 또 대표성을 버릴 수는 없고 참 애매하긴 하네요. 예, 예, 아, 예. 자, 그럼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은 그러니까 단기 뭐 이렇게 기후 예보도 하고 뭐 지진 예, 정보도 그죠.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는 전체적으로 이제 큰 장기적인 뭐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에이펙 기후센터는 중장기적으로 기후 변화를 좀 예측하고 뭐 이런 해서 이상기후 감시. 이상기후 감시 예, 같은 예. 걸 이제 사전에 이제 그 회원국들에도 알려주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러면 에이펙 기후센터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지금 저희가 한 정원은 6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뿐이 안 돼요? 예, 뭐 일단 뭐 알짜 그 예. 핵심들만 모여 있다고 예, 보시면 예, 됩니다. 예. 뭐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예. 그 60명 중에 한 절반 이상이 그 기후 관련 예.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 센터는 기후사업본부와 예. 경영지원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예. 있고 기후사업본부 안에 예측, 운영, 기술을 담당하는 각 과가 있어가지고 예. 그쪽에서 기후의 예측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과 운영과 그다음에 분석하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있는 경영지원실은 이제 대외협력과와 이제 운영지원과가 있는데 센터에 있는 우리 박사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행정 지원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제 기구 간에 또는 국가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중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에이펙 기후센터에 60명뿐이 안 된다. 저는 사실 요거는 좀 불만스러운데요. 개인적으로 여기 사실 제가 사전 질문지 없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참고로 2015년부터 공공기관이 지정이 돼가지고 공공기관. 예, 아. 국회나 정부로부터 이제 감사 업무를 받는 피감 기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점점 이제 대외적인 그 포지션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민간 기업과 처음으로 MOU를 맺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과의 어떤 협업 관계를 굉장히 늘리고 있거든요. 예.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도 저희 역할이 증대가 되고 예. 그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면은 필요 인력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번에 보니까 2023년부터 저 기타 공공기관 지정할 때 50명에서 300명으로 그 기준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아마 기타 공공기관이실 것 같은데, 저 여기 질문 없는 것도 여쭤봐서 죄송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조 잘 해줍니까? 기상청 뭐 예를 들어서 기상청 뭐 일본 기상청, 뭐 중국 기상청 다 에이펙이잖아요. 회원국이잖아요. 예. 뭐 필리핀 기상청, 인도네시아 기상청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그 에이펙 기후센터에다가 자기네 나라의 기상 기후 자료를 줘야지, 또 그걸 받아야지 이제 그 연구하시는 인력들이 그 연구를 통계도 돌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거 하는데 자료들 잘 줍니까? 협력 잘 해줍니까? 저희가 그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자차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예. 저희가 오히려 그런 나라에다가 기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후 정보를.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나라들로부터 단기적 또는 중기적, 장기적인 기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돌립니다. 아, 프로그램.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단연도 기후 정보를 돌려가지고 각 나라의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보들을 그 나라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어떤 실무적인 그 협업은 잘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실무적 협력.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회에서 예산 좀 많이 줍니까? 예산 지금 어디서 배정해줘요? 국회에서 줄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이니까. 국회 의결을 받고 예. 이제 받고 있는 입장이죠. 예. 저도 요즘에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 수입이 없으면 상당히 공공기관들도 힘들겠더라고요. 예산을 받아서 하려면 좀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한다 그러나요? 국회에서 예산 확보하고 그런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근데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지만은 예. 그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잘 집행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는 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도 예산 심사보다 가장 중요한 게 결산 심사입니다. 아하. 돈을 잘 썼느냐. 그래서 돈을 잘 쓴 기관에 돈을 더 잘 줍니다. 아하. 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산 100억을 받아놓고 A라는 사업을 위해서 받아놨는데 예. 1년 지나고서 보니까 100억을 받아놓고 30억밖에 안 썼다. 그러면은 집행률이 30억, 그렇죠. 불용 자산이 70억이면은 예. 70%면은 예. 그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때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그 포인트가 돼가지고 예. 아,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줘봤자 잘 못 쓸 기관이니까 어떤 심사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데 예산을 준 거를 효율적으로 잘 쓴 기관은 이 정도 줘도 예산 잘 쓰고 효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내니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산 배정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죠. 그렇군요. 예.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기업에서 영업부가 영업하라고 영업에 관련된 예산을 줬는데 예산 안 쓰면 영업 활동 안 뛰었으니까 사장님한테 혼나는 거라. 참고로 저희 센터는 예산을 잘 쓰고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집행되거나 불용돼 가지고 반납하는 예산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즘에 궁금한 게 제가 갑자기 뭐 여쭤봤는데 왜 경영지원실장님이시니까 제가 갑자기 저도 궁금증이 발동해가지고 좀 여쭤봤는데요. 자, 궁금한 것도 있어요. 뭐 이제 그쪽에 뭐 경영지원실 맡고 계시지만 뭐 그 박사님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시고 이야기 나누시니까 기관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뭐 기상, 기후 뭐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엘니뇨 현상,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현상이 나오는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알아요. 엘니뇨가 뭔지, 뭐 편서풍이 뭔지, 뭐 산간 지풍이 뭔지 뭐 이런 거 네, 예. 산불 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 그럼 궁금한 게 기상 기후 뭐예요? 뭐가 달라요? 저도 뭐 기상 기후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 이 기관에 와가지고 그 연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각종 세미나 포럼을 참여하면서 이제 익힌 지식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여기가 서초구 아닙니까? 예, 서초구 아닙니까? 서초구의 이제 오늘의 날씨. 오늘은 뭐 흐리다, 맑다. 그건 날씨로 보시면 되는데 가령 1년 동안에 서초구는 이때쯤이면 뭐 덥다. 예. 또는 뭐 비가 올 습하다. 수 있다. 그런 어떤 1년간의 평균의 값을 기후로 보시면 되고 단기간의 값은 날씨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그 10골을 넣어가지고 예. 7년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 7년간의 꾸준한 성과 예측 가능한 거를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보통 1년에 10골을 넣는구나. 그거를 기후로 본다면은 게임 중간중간에 뭐 난조가 오고 실수하고 그러한 컨디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기상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기상은 그냥 그 현재 날씨. 네. 아, 저도 이제 제가 과거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 기상청에 강의를 갔을 때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컴퓨터나 이런 걸로 자료를 수집하긴 하지만 사람이 또 육안으로 그때그때 가서 관찰을 해서 뭐 구름의 모양이나 뭐 이런 거 한다. 뭐 이런 말씀 들었는데 아, 그게 기후는 일정 기간 딱 통계를 내서 아, 이때쯤이면 비 올 확률이 얼마다. 오늘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5월 4일, 5일 날 비 예고가 있어서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아마 울상을 짓는다. 뭐 네, 오늘 네.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5월 4일 날, 5일 날 이제 그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올 확률이 몇 프로다, 뭐 비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어린이날 이제 뭐 울상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진짜 비 오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강수 확률이 1%다 그래도 비 올 확률이 1%는 비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확률은 말 그대로 확률로 보시는데 이제 이런 거죠. 아, 강수 확률이 뭐 10%다, 20%다. 아침에 내가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야구 선수가 있는데 1할을 치는 타자가 있고 4할을 치는 타자가 있다. 저 화면에 나오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그 진행자께서 봤을 때 어떤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타율 높은 사람이 네, 맞습니다. 높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기준을 어디에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야구의 타율과 기상, 비올 확률을 같이 좀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구는 4할이면은 안타를 칠 것 같은데 비올 확률이 40%다. 이거 올까 안 올까라고 고민하실 때 최소한 40% 정도를 갖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강수 확률 40% 정도면은 우산을 갖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여기 기상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해서 제가 인용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예. 아니 그 경영지원실장 하시니까 그 연구하시는 박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예, 나누실 예. 거잖아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 기상과 관련된 걸 많이 하시니까 뭐 당연히 아시는 거고. 아하, 저희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씀 나누고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뭐 IPCC 6차 보고서를 승인했다. 예, 예. 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뭐 기후 극복 골든타임이 앞으로 10년이다. 10년 후 이 10년 동안 안에 기후에 대한 뭐 문제를 대비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무슨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뭐 지금 그 남태평양 국가들은 뭐 다른 나라로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메론을 뭐 파인애플을 바나나를 이제 제주도 정도에서만 키우다가 지금은 이제 뭐 해남이나 남해안으로 완전히 상륙해서 키우고 있다. 저 강원도 양구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일 골짜기라고 하죠. 제일 추운 동네에서 사과를 좀 재배하고 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10년 내에 뭐 못하면 골든 타임이다. 이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그 자료 화면이 준비된 걸로 아는데 일단 보시면은 네. 지금 얼마 전에 3월달에 개최된 게 IPCC 6차 총회인데요. 네. IPCC는 이제 기후 변화를 다루는 국가 간 협의체입니다. 각 나라의 기상청이라든지 기상 업무를 다루는 정부 기구들이 만든 협의체로서 이번이 6차 회의였고요. 5차 회의가 지난 2014년도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도 변화가 0.85도였습니다. 근데 6차 회의 할 때는 1.09도로 굉장히 올랐습니다. 온도가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6차 보고서에서 이제 주된 내용은 앞으로 이제 1.5도씨를 제한하지 않으면은 이제 재앙 수준의 위기가 찾아온다. 즉 뭐냐면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소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드는 중립을 이어야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속도로 봤을 때는 그 마지노선이 향후 10년이라는 거죠. 10년 안에 이러한 인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재앙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실천해야 될 캠페인도 많이 있겠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집 저장 이런 기술이 아직 뭐 체계화되거나 뭐 그 과학적으로 이제 그 뛰어난 성능을 좀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과학기부에서도 지금 이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좀 협조하기 위해서 예측 분야 그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IPCC요. 예, 예. 얼마 전에 그 IPCC 의장님이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이회성 예, 막 발표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가서 직접 발표 들어보셨죠? 예, 저 지난달에 그 성과 보고회를 저 여의도에서 했었거든요. 아하. 예,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2014년에 회의를 했는데 2023년 10년 만에 회의를 했어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회의는?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예. 시시각각 무슨 뭐 1년 단위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 말 그대로 기후는 어떤 동향, 예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가령 1도씨, 0.1도씨 이런 거를 평가를 하고서 이걸 갖다가 각 나라의 합의를 얻어가지고 보고서에 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나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예, 예.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될 때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기후협약에서 빠질게 뭐 빠르게 예. 기후협약에서 빠질게 뭐 그래서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6차 보고서의 의의는 뭐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예. 여기에 참여했던 전 국가들이 동의하고 합의했다는 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는 사실은 우린 기후협약에서 빠질게 예.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바이든이 다시 이제 가입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000 몇 년이죠? 2050년까지는 그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야 된다. 네. 아하 여기서 또 우리 팁이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좀 대본 없는 말씀이지만 그 소가 이 그 방구를 낄 때마다 내는 탄소가 너무 많아서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들도 사실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숯 태우고 막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고기 뭐 우리 뭐 숯불갈비 먹을 때도 다 그 탄소가 나고. 물론 그걸 갖다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게 이제 작은 실천이거든요. 예. 가령 이제 고깃집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예. 오늘은 내가 소를 뭐 한우를 뭐 몇 킬로 팔았으니까 여기서 평균 발생되는 탄소가 얼마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좀 몇 프로 줄였다. 아하. 그럼 요게 이제 누적이 되고 아하. 각 뭐 정육점집, 예. 갈비집들이 뭐 모여지고 예. 또 기업은 기업체대로 모여지고 그럼 요게 감축량이 누적이 되고 이게 산업체로 확산이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이제 평균이 되면은 그 나라가 탄소 배출을 얼만큼 줄였다는 데이터를 잡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바베큐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 먹는 건 드셔야죠. 아니 갑자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에이펙 기후센터 실장님 모시고 말씀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